김리와 함께하리.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네요. 그냥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만약에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난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20대 때 조금 후회되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돌아간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그리고 또 뮤지컬 하고 싶어 하시는 딱 20대 그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 친구들이 이거를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얘기를 한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20대로 돌아가면 저는 우선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맨날 F를 받고 뭐 학교 안 나가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얼만큼 열심히 했냐면 장학금도 받았고 뭐 과대도 하고 정말 학교에 3년 내내 학교에 틀어박혀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교수님들도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생활에만 집중을 해라. 나가서 괜히 막 오디션 보고 뭐 작품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봤자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뭐 학교로 돌아오게 돼 있다라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그 실력을 쌓아서 이제 졸업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게 맞는 얘기인데, 난 정말 그거를 아주 철석같이 믿고, 정말 외부 활동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학교 다니면서 보면 막 외부에 오디션 보러 다니고 계속 서울로 나가고 막 이랬던 사람도 있단 말이야. 막 선배들도 있고 막.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은 정말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학교 다니면서 왜 저렇게 바깥 활동만 열심히 할까? 실력도 안 되면서 저게 뭐 된다고 생각하나? 말하면서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해야지?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랬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물론 학교 졸업하고 뭐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학교 중간에 뭐 외부 활동을 해가지고 망하진 않는다는 거야. 나는 망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후회되는 건, 만약에 내가 다시 그 20대 때 학교 생활로 돌아간다면 저는 오디션은 좀 볼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건데 오디션이 나오면 정말 좋은 작품은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오디션이라는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진짜 큰 작품들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10년 만에 돌아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오디션을 보지 않았을까?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바깥 생활에 눈을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레슨생 애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도 너무 학교 생활에만 그렇게 몰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말 얘기해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우리가 이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외부 활동을 관심을 두고 이런 것들이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그래도 한번 오디션이라도 볼까, 경험으로라도. 그렇게 해야지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디션을 보고 떨어지고 막 그러기에는 되게 조급해져요. 왜냐면 졸업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가 크게 되고, 내가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부터 시작해서 많이 상처를 받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냥 대학교 다닐 때 오디션도 많이 봐보고, 특히 공연도 많이 보고 그러는 게 맞다고 봐요. 너무 학교 생활에만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나는 20대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일본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계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계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제 마인드의 문제인데,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의기양양했지. 나 김리암부터 해서 뭐
왜냐면 학교에서 또 막 뮤지컬 같은 거 하면은 주인공 하고 역시 난 잘하는구나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 때 그렇게 또 살았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을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 교수님이 저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력은 있어. 지금 막 학교에서는 막 주인공하고 막 이래.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얘는 밖에 나가면 주인공 못한단 말이야. 키가 너무 작아. 목소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그런 주인공을 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지만 얘는 그렇게 못할 게 보이고 막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돈도 못 벌 것 같고 막 상처받아서 결국에는 이걸 포기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너는 이제 학교 졸업하면 할 게 없을 것이다. 너 학교 나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다. 근데 그것도 맞죠. 당연히 그랬겠지. 상처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었겠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추천해주신 게 이제 일본을 가라. 왜냐면 일본에는 극단이었기 때문에 그 극단 안에서 잘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작품을 너가 다 주인공을 할 수 있고 네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본인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너같이 키 작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된다. 네가 뭐 실력 있고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너가 하고 싶은 역할을 못 할 것이다. 그 교수님께서 그 일본 그 사계의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죠. 그 일본 사계의 그 연출 보스한테 이제 따로 연락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일본 여기 사계 오디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오디션을 그 사계에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졸업을 앞둔 저희 졸업생들이 이제 오디션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일본에 갔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본에 대한 일본이 좋아. 난 일본에서 살 거야. 막 이랬던 건 아니었고 그냥 그때의 마음은 내가 한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일본을 가야지 라고 해서 일본을 간 거죠. 그 마인드로 갔던 게 저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한국에서 어차피 한국에서 할 거였으면 그냥 한국에서 처음부터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여기서 못했겠지 그랬겠지만 그래도 길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나를 믿지 못했던 거 그게 조금 후회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회되는 거 이것도 일본에서 일이긴 한데 저는 누구한테 힘들다는 소리를 거의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 일을 하는 거 힘든 거지. 어땠냐면 그때 라이온킹 이제 그 라피키라는 그런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일본에 간지 1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됐어요.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선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선배들이 정말 매일매일 저의 분장실에 찾아왔었어요. 저의 방에 와서 이렇게 똑똑똑 공연이 끝나면 똑똑똑 하면서 이제 오늘 자기가 들었을 때 이상했던 발음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아니? 그렇지 않은데 이건 이상하지 않은데 내가 고집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대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하던 애니까 정말 시각이 이랬어요. 정말 다른 옆에는 보지 않고 애가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오늘의 그 코멘트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연습을 또 하는 거예요. 공연 끝나면 또 그 연습을 또 하고 공연 전에 또 그걸 하고 계속 수도 없이 연습을 해. 이제 다음날 공연을 이제 그 발음을 완벽하게 해냈어. 그럼 다시 이제 똑똑똑똑. 그러면 다른 발음. 그게 거의 한 5년 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해도 어차피 이들이 듣기에는 외국인이구나. 어떻게 해도 내가 일본인처럼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계속 능숙하게 해도 막 저의 그 발음만 계속 집중해서 듣는 사람한테는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지면서 우울증이 좀 왔었어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해서 결국에는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에 얘기를 했죠. 내가 그만두겠다 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왜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아 사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 나 너무 힘들다 했더니 그때 이제 그 회사 쪽에서 얘기한 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 얘기 왜 이제 해 이러는 거야. 진작 너가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었는데 뭐 너한테 그렇게 맨날 코멘트하는 선배를 너랑 공연을 안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너를 조금 다른 공연에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나갈 수 있다 하는 이미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그 한계까지 왔었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게 아 내가 이런 거를 그냥 조금 미리 상담을 하고 양해를 구해보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은 내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연습실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그때는 힘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너무 나약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내가 무조건 이겨내야 되고 해결해야 돼. 아니면 그만둬야지. 막 이런 극단적인 막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회사에도 당연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죠.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가 그렇게 힘든 게 너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그렇게 힘든 건데 너가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너의 멘탈이 약하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20대 때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내가 잘 못하니까, 내가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면서 나를 되게 자책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땐 정말 다 최선을 다했고 그때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후회가 없거든요. 물론 그때 했던 것들이 저의 그 자양분이 되어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냥 지금 30대 후반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았더라면 조금 더 행복한 20대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20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남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30대는 조금 더 편해요. 20대가 힘든 게 맞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버티세요. 그러면 조금 편한 30대가 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